안녕하십니까. 김진명래의 김진입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 1월 오봉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TV 사극에서 한 번쯤 왕의 뒤에 놓여져 있는 병풍,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병풍의 그림이 바로 1월 오봉도라는 것인데요. 1월 오봉도는 우주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동양의 핵심 사상인 음양오행을 나타내고 있으며 해와 달은 음양을 표현하고 다섯 봉우리 또는 모카토금수와 색상은 오행을 표현하고 있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일월 오악도 또는 일월 곤륜도죠. 곤륜도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그림을 앞에서 보면 왼쪽에는 달이, 오른쪽에는 해가 떠 있고 양쪽 산에서 두 줄기 폭포가 내리고 있으며 아래로 넘실대는 파도 모양과 중앙을 기점으로 5개의 산봉우리가 솟아있고 역시 좌우로 붉은 기둥의 소나무가 대칭으로 짝을 이루도록 그려져 균형감과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월 오봉도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왕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주로 용상, 왕이 정무를 볼 때 앉은 자리죠. 용상의 뒤편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음양은 우주를 이루는 해와 달로서 자강불식, 즉 하루도 쉬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스스로의 행로를 가는 것, 자강불식을 뜻하는데 왕은 정해진 시간에 정사를 시작해야 하며 모든 업무가 질서와 체계 그리고 균형 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옛부터 동양에서 군주는 북극성에 비유되어 북쪽 하늘에 안가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므로 남면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왕은 남쪽을 향하여 앉아야 한다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왕이 위치하고 있는 북에서 남으로 보면 좌측이 동쪽이 되고 우측이 서쪽이 되는데요. 음양사상에서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면서 낮의 상징으로 양이 되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면서 밤의 상징으로 음이 된다. 즉 좌동양일, 우서음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주가 남면하고 있을 때 왕의 시각에서 좌측인 동쪽은 양으로 문신들이 위치하였고 우측인 서쪽은 음으로 무신들이 위치하였다고 합니다. 양인 좌가 우선이듯 문을 무보다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물론 정성도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위치라는 의미입니다. 즉 왕이 북쪽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문신은 동쪽, 무신은 서쪽에 위치하고 남쪽이 위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그 외 신하와 백성들이 북면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음양은 우주를 이루는 하늘과 땅으로서 땅은 후득재물, 즉 덕을 두텁게 하여 자애롭게 만물을 포용하고 기르는 것, 후득재물을 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많은 산악에다 사이사이에 강과 하천이 숨어있는 듯 낮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지에 풍요로운 생명력을 품은 어머니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가운데 솟아있는 오악은 땅의 상징으로 오행의 뜻과 함께 중앙의 산과 그 산을 둘러싼 동서남북 내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점으로 보면 동쪽은 금강산, 남쪽은 지리산, 서쪽은 묘향산, 북쪽은 백두산, 중앙은 삼각산, 북한산이죠. 삼각산 등을 나타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림 아랫부분에 수평으로 출렁이는 물은 햇빛, 달빛과 함께 생명을 키우는 원천으로 지상에 존재하는 만물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넘실대는 파도 모양은 조수조자죠. 밀물조자도 되고 조수의 조와 국사를 논의하고 집행하는 조정, 아침조자, 조정조자죠. 조정의 조가 바람이 같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밀려드는 파도는 조정에 출입하는 신하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 줄기의 폭포는 음과 양의 조화로움에서 생명을 잉태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왕과 왕비가 화합하여
생명의 힘을 널리 전달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에 서 있는 두 쌍의 소나무는 우주목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으며 적성, 붉을 적자죠. 소나무 속자입니다. 전통적인 조선 소나무의 특징으로 성스럽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원래 궁중에선 기록화를 그리게 되어 있는데 왕의 얼굴은 용안이라 하여 신성시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그림으로 그려진 왕의 얼굴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왕의 얼굴 대신에 일월 오봉도를 그렸으며 이는 왕과 관련이 있는 그림으로 왕의 존재와 권위를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월 오봉도는 큰 규모의 궁궐, 의좌, 왕이 앉은 자리죠. 의자 뒤에나 왕의 초상인 의진을 모신 진정과 혼전 등의 뒤에 비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왕이 거처하는 곳이나 행차시 일월 오봉도의 병풍을 치거나 장식을 했으며 왕은 그 그림 앞에 앉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일월 오봉도는 그림 그 자체로는 미완성으로 보며 병풍 앞에 왕이 앉아야 비로소 완성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은 위에서부터 3등분으로 나누어 우주를 이루는 삼재, 석삼자에다가 근본제자죠. 삼재 즉 천지인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데 왕이 정좌하면 바로 앉게 되면 삼재를 관통하는 대우주의 원리 즉 석삼자에다가 뚫을 권자, 세울 권자가 합침으로 인해서 임금왕자가 되는 것이죠. 대우주의 원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오봉도를 뒤로 옥자에 앉은 왕은 우주의 질서를 잡는 중심에 있으며 천지간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즉 왕은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야 하며 음양의 조화와 오행인 인의 예지신을 갖추어 백성과 함께 태평성대의 세상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병풍 뒤에 있는 공간은 상궁이나 내시 등이 대기했다고 하며 왕이 죽을 때에는 그 그림도 함께 묻었다고 합니다. 우주의 중심으로 역대 조선왕의 상징인 일월 오봉도는 국가 통치 이념인 성리학 사상을 공간으로 옮겨놓고 대우주에 순응하는 소우주, 인간이죠. 소우주의 존재를 표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일월 오봉도는 덕수궁의 중화전, 경복궁의 건정전, 창경궁의 명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국왕의 존재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 궁중회화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중심인 왕의 위엄과 권위 그리고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그 가치는 특별하며 우리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 일월 오봉도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유익했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